자, 이번 시간부터 스프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이제 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정의는 이제 뭐 반제품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개발했던 프로그램들을 잘 생각해 보면 JSP에서 보면 LIB에 필요한 우리가 자르 파일이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갖다 놓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레임워크는 그 라이브러리처럼 제공해 준 거에 플러스 우리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전체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그 규칙대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완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이에 그 프레임워크 틀 안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는 이제 목적이 있겠죠. 목적은 우선 우리가 그 공통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해 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재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규약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추가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개발을 해서 집어넣으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필요로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예를 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인사관리 업무에 대한 것들만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그 규칙에 맞추어서 개발해서 그 프레임워크 틀 안에다가 딱딱딱 집어넣기만 하면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모든 프로그램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인사관리 업무면 인사 업무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개발자 능력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프로그램을 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쓰다 보면 실제 나오는 프로그램의 품질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또는 이제 그 수준 자체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균등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프레임워크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뭐 스프링도 있고 닷넷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이라는 거는 뭐냐? 프레임워크인데 이거는 자바 언어 기반으로 우리가 개발할 때 사용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국내 자바 개발 환경에 보면 아주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나 소규모 전산실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이 스프링이라는 것이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로 현재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을 적용하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전산실들에 보면 우리 신입사원들이 대부분 입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능력 자체를 좀 기본적인 능력은 좀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신입사원이 오면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게시판이라도 좀 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졸업생들 중에서도 이제 웹자바 개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맨 처음 주는 이제 과제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하고 환경 설정을 하고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이런 과제들도 대부분 신입사원들한테 내주고 있는 것이 현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어떤 주요 모듈들은 뭐 제어 안전, 의존성 주입, AOP, 그 다음에 데이터 억세스를 처리하기 위한 마이베티스라는 거, 트랜잭션 관리, 뭐 MVC 패턴, 뭐 배치 프레임워크 등등 이런 모듈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모듈들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을 우리가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는 개발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 JSP, 서블릿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필수 능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이제 백엔드 단, 즉 자바 기반으로 만드는 백엔드 단에 해당되는 프레임워크예요. 즉 우리가 앞에 얘기를 했던 뷰 단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지금 진행하려면 이제 뷰단도 우리가 같이 개발을 해서 연결을 해야지 실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나 jQuery 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기 위해서는 JDK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톰캣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MySQL도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가 필요한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스프링 개발 환경을 만들 때 기본적인 이 이클립스에다가 플러그인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전용 이클립스를 깔아서 그러니까 개발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스프링 전용 이클립스를 STS라고 이렇게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실습할 것은 첫 번째 방법이 아니고요. 두 번째 방법인 STS라고 하는 그 스프링 개발 전용 이클립스를 설치를 해서 이것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절차 및 설치 파일은 LMS에 올라가 있는 그 파일들을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설치 절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설치에 대한 부분을 압축 파일을 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파일들이 쫙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 이것은 실제 설치 절차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설치보다는 이것은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압축을 해제해서 넣기만 하면 설치가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디집을 먼저 좀 설치를 해주세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파일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R집으로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제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즉 압축 해제를 하지 못하는 파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압축 해제를 하기 위해서 반디집을 설치를 해주시고 요것으로 다 압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STS라고 하는 스프링 전용 이클립스는 지금 압축 파일은 요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압축 해제 디렉토리, 즉 루트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압축 해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하는 파일이 요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파일이 요거니까 요것을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그 바탕화면에다 갖다 놓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또 이클립스 플러그인 설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클립스가 실행을 하면서 필요한 환경 설정을 하고 그런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안 그러면 계속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다운로드하고 이런 기능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요것들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해제 디렉토리에다가 갖다 놓고 지금 제공해주는 압축 파일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톰캣 lib 디렉토리에다가 JDBC 드라이버를 복사를 해주세요. 물론 이것은 이제 계속 그 톰캣 라이브러리에 있는 JDBC 드라이버를 계속 쓰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까지 쓰다가 나중 가서는 스프링 자체에 들어가 있는 이 JDBC 스프링 자체에 있는 환경 설정으로 JDBC 드라이버를 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m2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요 폴더가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그 JSP 시간에 보면 lib 밑에 각종 자료 파일들을 우리가 갖다 놓고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스프링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환경 설정을 하면 우리가 일일이 직접 갖다 놓지 않고 스프링에서 그러니까 그 STS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막 설정을 해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다운로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수업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미리 요 압축 파일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요 폴더에다가 폴더가 없으면 만들어서 여기다 그대로 압축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런 설치 절차와 설치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설치를 완료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완료를 한 다음에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동영상을 켜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헬로 스프링을 교수님 따라서 한번 하나씩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한쪽에 요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문서를 옆에다 놓고 보면서 교수님이랑 따라서 이클립스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니까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C 밑에 스프링 워크스페이스 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요. 스프링하고 뉴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스프링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스프링 바로 가기를 가지고 실제 STS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지금 이제 스프링으로 만들어 놓은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폴더 스프링 워크스페이스 뉴라는 폴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행을 했더니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로 STS가 첫 화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화면 나왔으니까 이제 퍼스펙티브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왼쪽은 패키지 익스플로러를 두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단 요 윗단들은 오른쪽에 있는 건 다 닫아버리고요. 상단 윗단들은 우리 JSP 시간에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서 실제 그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실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콘솔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서버 콘솔 탭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 자체는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에디팅을 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하단에는 서버와 그 다음에 콘솔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버를 통캣을 이제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피보탈 서버는 우리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딜리트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이제 우리가 위에 그 설치를 했던 아파치의 자, 9.0 서버를 가지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 그 다음에 9.0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얘가 설치되는 부분은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아파치 소프트 파운데이션 밑에 통캣 9.0 그래서 폴더를 선택해주고 next, finish. 자, 이렇게 해주면 통캣 서버가 이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통캣 9.0 서버를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포트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서 된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OK 해주고 밑에 통캣 서버 선택을 따닥 해서 클릭을 해주세요. 자, 지금 보면 8080 포트는 HTTP 포트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드민 포트가 이제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8005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얘를 닫고 다시 스타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를 하면 정상적으로 통캣 서버가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스타트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워크스페이스의 환경 설정들 JSP와 마찬가지로 또 해줘야겠죠. 그래서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자바에 컴파일러 들어갔더니 1.8로 apply. 그 다음에 또 워크스페이스도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해줘야죠. 자, 제너럴 밑에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텍스트 파일 인코딩을 UTF-8로 만들어주고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또 제너럴 밑에 이제 컨텐트 타입도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컨텐트 타입에 자바 클래스 파일 UTF-8로 만들어주고 업데이트 또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또 텍스트에 그 다음에 JSP 자, JSP도 여기 들어와서 UTF-8로 자, 바꿔주고 또 업데이트. 자, 그 다음에 또 웹도 해줘야 되겠죠. 웹으로 들어와서 HTML 파일 선택하고요. 여기도 맨 위로 올라가서 UTF-8로 자, apply. 또 JSP 파일도 여기 올라가서 UTF-8로 apply. 자, 전부 다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환경 설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apply and close에서 닫아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환경 설정은 끝났으니까 한번 헬로우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우리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뉴에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자,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는 그냥 우리 자바만 돌아가게 할 때 선택하는 스프링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름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름은 스프링 01, 스프링 1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간단하게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은 이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기본적인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자바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심플 스프링 메이븐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피니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스프링 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졌으면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여기 지금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가 이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자바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위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밑에 resources라고 하는 이 패키지 자체는 우리가 이제 자바 말고 서버가 실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파일들이 있어요. XML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을 사용한 이 이클립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각종 환경 설정하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폼.xml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보를 집어넣어서 각종 필요한 라이브러리라든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이제 패키지 하나 만들어 놓고 헬로 스프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패키지에다가는 SEC01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패키지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하고 클래스. 그 다음에 자, 클래스 이름은 그냥 우리 HL로 hello spring이라는 자바 만들고요. 메인 메소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finish.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java인 구조 자체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그러면 다음부터 안 나오도록 하고요. 다시 컨트롤하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하키로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gl로 hello spring 자, 이렇게 놓고 세이브하고 실행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지금 헬로 스프링이라고 정상적으로 스프링을 활용한 간단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결과가 나왔습니다.